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벌써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참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천회장도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네요. 이렇게 좀 저녁 시간 늦은 시간에 여러분 앞에 다가서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송을 안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방송은 꾸준하게 할 거니까 좀 늦게까지 기다리신 분들 영상 꼭 시청하시고 출석 댓글 꼭 달아주세요. 출석 댓글을 보니까 안 다른 분들이 있어요. 뭐 사라진 분도 있고 좀 뭐 별 쓸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출석 인증을 하십시오. 저한테 그 하트 받는 분들 있어요. 출석 댓글하면 제가 공감 하트 누르는데 최소한 4,000개 이상은 좀 받아주셔야 돼. 4,000개 정도. 뭐 1,000개, 2,000개, 3,000개 많은 숫자죠. 그래도 한 4,000개 이상이 돼야지만이 제 영상의 한 절반 가까운 그 수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한 5,000개 넘어야지 절반인데 그래도 한 4,000개 정도는 저한테 그 하트를 받아야 돼요. 좋아요 버튼을 받아야 합니다. 영상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보세요. 듣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용 있으면은 참고하시고 뭐 아니다 싶으면은 뭐 걸러도 됩니다. 요즘 보니까 그 IT 시장에 관심 많으신 그런 구독자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일단은 삼성 반도체 경영진은 일본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왔을까? 삼성 반도체 경영진 일본 갔다 왔다는데 상당히 궁금해요. 저는 과연 진짜 HBM의 낸드 플래시 쪽에 뭔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 사업 쪽하고 현지 그 EUV 소재 회사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한번 여러분에게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UV, EUV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EUV 그 소재는 보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이 소재에 대해서 예전에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떠들어 준 적이 있어요. 떠져 있고 지난달에 보니까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그 수일간 일본 출장을 통해 가지고 EUV 소재의 그 회사 현황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EUV 소재 중에서도 일본 공급망 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포토레지스트라네요. 포토레지스트. 이제 보통 우리가 영어로 PR이라고 하는데 포토레지스트. 이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회사들이 빛을 회로로 찍는 노광 그 공정에 직전에 그 웨이퍼에다 위에 바르는 물질을 합니다. 위에 바르는 물질이다. 이거를 도포해야지만이 빛과 그 물질이 반응을 해가지고 그 웨이퍼 쪽에요. 그 회로 모양을 반복적으로 찍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첨단 7나노 이하 공정에 쓰이는 EUV용 그 PR은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 그 일본 정부가 그 대법원의 강제징용 그 배상 판결을 트집 잡아가지고 한국으로 EUV PR을 그 수출을 금지시키면서 일본 수출 규제 사태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당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은 이제 패닉에 빠진 거야. 일본 애들이 갑자기 수출 금지 때려버리니까 패닉에 빠졌죠. 그래서 2019년은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EUV 공정을 파운드리 라인에 이제 적용한 한 해였습니다. 일본 회사들은 당시에도 세계 EUV 그 PR 점유율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EUV PR을 못 구하면은 7나노 이하의 그 반도체 생산 계획이 아예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그 EUV PR 회사들이 그 회사들의 그 힘은 약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매우 막강하답니다. 아직까지도 막강하더라.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일본의 PR 그 회사들 간의 관계 역시 삼성과 뭐 네덜란드 EUV 노광기 그 최강자죠. ASML 그 사이의 협업만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삼성의 그 EUV PR 공급망에서 두 일본 회사가 아주 강세입니다. 강세.
그 JSR하고 그 신에츠화학이라고 있어요. 신에츠화학. 그 회사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그 JSR은 삼성전자 10나노급 3에서 5세대 D램 제조에 활용되는 EUV PR 분야에서 압도적인 선두라고 하더라고요. 압도적인 선두. JSR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로 움직임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2019년 규제 이후로 누구보다도 아주 빠르게 우회로를 만들어서 삼성과 아주 협업한 사례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JSR은요 벨기에 반도체 연구 허브 그 IMEC하고 공동 출자해서 만든 RMQC라는 그런 법인에서 EUV 그 PR을 한국으로 우회 수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완전 관세청, 이 관세청에 따르면은 일본 수출 규제가 해제된 지난해에도 벨기에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EUV PR만 30톤이 넘는답니다. 30톤 넘는다. 그래서 수출 규제의 덫에 걸린 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이 다변화를 확실히 한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죠. JSL의 기세와 방향성은 무섭고 현재 반도체 회로가 3나노미터 이하로 축소가 되면서 기존의 화학 증폭 방식 PR을 넘어서 혁신적인 형태의 포토레지스트가 나타나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논 KIR, 논카 방식의 대표 주자로서 금속산화물 포토레지스트의 그 원천 특허를 보유한 인프리아, 이 인프리아를 인수하면서 EUV PR 업계에서 영향력을 넓히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 또 시네츠, 이 시네츠가 삼성 EUV PR 그 공급망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네츠, 이 시네츠는요 대만 TSMC랑 주요 EUV PR 그 공급사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삼성이 그 파운드리 세계 1등 TSMC를 바짝 조작하는 그 위치에 있는 만큼 TSMC의 EUV PR 거래선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경기현 사장하고 삼성의 그 반도체 경영진이 이번에 일본 출장 중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장소가 시네츠의 그 나오에치 공장이 지목됩니다. 그 나오에치 공장은 이 시네츠가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라인이 있기도 하는데, 이 반도체 소재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R&D 설비에도 잘 갖춰져 있고, 이 시네츠는 이곳에서 세계 1위를 현재 달리고 있는 웨이퍼나 사업학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 그 EUV 블랙마스크 등 우수한 소재 보유 현황을 삼성 경영진과 공유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밖에도 일본 전통의 강자들이 한국에서 EUV PR 생산 현저를 한 사례도 있는데, 이 스미토모 화학이 2021년 한국법인 동우 화인캠에 약 100억엔 정도 신규 라인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이 스미토모랑 그 동우 화인캠은 이듬해죠. 2022년 한국에서 EUV PR 제품을 첫 출하를 해가지고 삼성에 공급을 해죠. 그래서 TOK는 인천 송도 공장에서 시네츠, JSR이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EUV PR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주 매진하고 있더라 그럽니다. 물론 일본 회사가 기술력을 추격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 PR 업체인 동진세미캠이 최근에 삼성 EUV PR 공급망에 진입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하지만 일본 업체의 고급 PR 기술 경쟁력과 섬세함을 따라가려면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평가도 있고, 또 미국 소재 회사죠. 듀폰이 이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사태부터 삼성 EUV PR 공급망에 진입하기 위해서 아주 분전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현재 삼성과의 적극적 협업으로 기술 수준을 상당히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상용화에 5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밀어보니까 일본 소재 업체들이 얼마나 대단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과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의 관계는 상당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일본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을 딱 한 단어로 비유하면은 안전성이에요. 안전성인데, 이 특유의 장인 정신으로 원료와 부품부터 완성된 현재의 형태의 제품까지 아주 그 촘촘한 그런 자체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업계에서도 호황의 시대가 오면은
이 소부장 생산 지연 문제가 어김없이 일어나곤 하는데 일본 업체들은 잘 꾸려진 공급망을 기반으로 해서 그 리타임 최적화로 젊은 경영진의 그런 손통을 트이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미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세계에서는 반도체 전쟁으로 불러질 만큼 국가 간 첨단 칩 제조 기술 선점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다만 TSMC가 일본 정부하고 현지 대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구마모토에서 현장 가동을 시작했고, 일본 굴지의 기업들이 연합해서 만든 그 라피더스가 있는데, 이 회사가 2027년까지 2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앞으로 이제 일본에서도 삼성전자가 뭔가 좀 독보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협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일본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일본 회사들과 끈끈한 기술 협업이 또 삼성전자를 또 더욱더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삼성의 경영진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영업도 하고 서로 협업을 하려고 논의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시 방송해 보니까 약간 좀 소음이 들렸는데 죄송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